네, 자, 오늘 뉴스 분석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녁이 할로윈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인파가 많이 모이는 유흥업소가 많은 곳, 서울 7개 지역에 할로윈 방역 관리를 강화했는데 거리도 거리였지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클럽, 이걸 막으니까 클럽 운영을 중지를 했는데 이 주점이나 오히려 호텔, 파티룸 이런 데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재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어저께 그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그 확산을 막아보려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이 방역 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역부족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점이라든지 모든 그런 그 파티, 호텔 이런 곳을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됐던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역 수칙 강화가 이루어졌는데 도리어 예를 들어서 클럽 과 거의 비슷한 헌팅 포차라든지 감성 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몰렸고 또 호텔이라든지 호텔에서 미리 친지들이 예약을 한 다음에 그 호텔 방 안에서 마음껏 음주 행위를 했다든지 혹은 파티룸이 있는 그런 그 주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티룸도 이미 수주 전부터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도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는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그런 번화가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젯밤 홍대 장면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내의 장면일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간격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모자이크를 했는데도 턱스크를 한 모습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마스크가 있지만 그 턱에 걸린 어떤 상태는 전혀 마스크의 효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저께 우려했던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 상당히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자 연결에서도 봤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이 된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 같은 게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하면은 방역의 목표를 동시에 잘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내내 사실은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 재난이 초기에 생겼을 때는 단기적으로 빨리 묶어서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는 메르스나 사스와는 달리 장기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화될 때는 일상적으로 일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묶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면서도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장기화하면서 둘 수 있을 것이냐라는 실제로 지키면서도 사실 거리 두기의 효과를 얻는 그런 보다 세분화된 그런 이 규칙 또는 준칙이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기자가 표현했듯이 세분화된 거리 두기를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끝나면 이 크리스마스까지는 한동안 그런 이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이렇게 거리두기의 세분화를 이루어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주칙이 참 필요한 시점이죠. 네, 저희가 전문가 그래서 전화 연결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 교수님. 최재욱입니다. 네, 최근 확진자 수 추이를 좀 보면요. 닷새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일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124분 중에서 국내 발생이 101분입니다. 네. 이러한 양상을 놓고 볼 때 세 번째 대규모 감염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아직 그렇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우려까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런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의 유입이 그런 유입을 통해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 감염을 바로 차단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와 아울러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어제 이제 헬로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인파가 몰린 곳도 있는 만큼 향후 일주가 뭐 확산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뭐 밀집, 밀폐, 밀접 공간, 그러니까 3밀이죠. 이 긴장감이 좀 해이해졌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방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이 클럽에서의 저런 모습들 혹시 재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네, 아직 재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판단하기 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3밀, 밀폐, 밀집, 밀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이 감염 수준을 놓고 볼 때 이런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전파를 통해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그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성은 아직은 크지는 않고요. 다만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회 통제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또 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밀폐, 밀집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마스크 착용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최고로 잘 지키고 있을 정도라 거의 90% 이상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 프로그램으로서의 또 대책 마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현재 3가지 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이제 오늘 확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이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을 위해 개편안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네.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안에 있어 들여다봐야 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 3단계를 좀 세분화해서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50명, 100명 기준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크게 나눠져 있는데 50명, 100명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100명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을 거냐. 이거는 우리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냐는 분명히 이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지난 거의 6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고 난 지 6개월간 우리 그 사회가, 우리 방역 체계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향상됐기 때문에 지금은 100명이 아니라 일회 신규 환자 200명, 300명, 400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역량을 감안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본적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감도 유행하기 좋다는 뜻이 될 텐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다뤘지만 마음 놓고 독감 백신 맞으러 가도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 그리고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공중보건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와 아울러 독감 백신 접종은 여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는 달리 개인의 개개인 몸에 주사 바늘을 꼽아서 백신을 체내에 주입해야 되는 침습행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이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역 당국이 좀 이해하시고 특히 노인들이나 노령층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위해관리 소통과 보건 교육 홍보를 좀 더 국민 입장에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점을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여러분께서는 컨디션이 좀 좋을 때 그리고 특히 노령층의 경우는 백신 접종 후에 최소한 이틀에 3일은 아주 안정적으로 또 이상 상황이 생기면 주치의랑 상의하기
그리고 접종 후에 최소한 30분 1시간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재욱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